예,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의 노영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나 될까요? 시급으로 따지면은 8,590원입니다. 작년보다 240원이 올랐는데요. 병아리 눈물만큼 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들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으로 따지면 179만 5,310원입니다. 내가 받은 그 월급 명세서를 보면 여러 가지 임금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임금 항목들 중에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따져보면요, 취업계층이나 근로계약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기본급이나 직책수당, 직무수당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될 수가 있겠죠. 이제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월 지급하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가 연차휴가 수당 같은 거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적 임금이나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최저임금에 들어가고 일부는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매년마다 조금씩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로 내가 받는 임금이 과연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어떻게 따질 수 있는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요, 주 40시간 근무하고 기본급 160만 원에 상여금 40만 원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기본급 전액 160만 원 다 들어가고요. 상여금은 아까 일부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최저임금 월급으로 따졌을 때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4만 원 정도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합쳐보면은 164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되겠죠.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역시 주 40시간 근무이고요. 기본급 170만 원을 받고 매월 식대로 10만 원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기본급 170만 원 더하기 식대에서 10만 원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식대는 복리후생적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월급액의 5%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포함됩니다. 그거 따져보면 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을 따져보면 171만 234원입니다. 역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그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아니면 복리후생적 임금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마다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2018년에 국회에서 최저임금 관련한 법을 개혁을 했습니다. 원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적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꾼 거죠. 그러게 되면은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상여금이나 식대 같은 복리후생적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실제로 임금이 올라가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한 40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회가 이렇게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적 임금 이런 것들은 매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비율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상여금도 그 다음에 복리후생적 임금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어떻게 될까? 최저임금 이하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사업주는 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징역과 벌금을 각각 따로 부여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병과라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위반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특징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을 활용하는 법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실업 상태에 처하게 되면은 구직급여를 신청해서 받게 되는데요. 이 구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일일 단위로 기초일액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역시 이걸 정하는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급여 하한액이라든가 산재보상 노동자들의 이게 지급되는 휴업수당의 하한액 이런 것들도 역시 최저임금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6개 법 31개 제도에서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달라지는 노동법 중에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